아침에 신문 읽으신 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 아까 손 든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 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나요? 네. 어떤 기사 읽으셨어요? 네? 저기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냥 앞면만 봤다고요? 날씨가 궁금해서. 그렇죠. 뭐 그래요. 일면 기사라도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아침 보고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바로 그 친구한테 바로 오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네. 또 어떤 분한테 선물 드리면 좋을까요? 글쎄요. 어제 1대100 본 분? 1대100 본분. 여기 있네요. 제일 먼저 손 드신. 왜 깜짝 놀라세요? 네. 선물 드릴게요. 어제 나온 2명 중에 누가 더 재밌었어요? 박철민 아저씨? 네. 그분이 재밌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일단 두 분 먼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질문지를 드렸고요. 네네. 강연 중에 그 질문하실 것들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전에 제가 이 네. 삼국지를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읽으셨다고 네. 그러셨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40번 정도를 읽으셨다고 해요. 아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고 네. 중고등학교 때 한 20번 정도 봤고 네. 대학 다니면서 한 10번 더 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다시 한 10번을 더 봤어요. 막 옛날에 뭐 생각나는 얘기인데 어디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서 막 찾아보고 어쩌고 네네. 하다가 그러다 또 한 10몇 번 정도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삼국지를 여러 내가 번 좋아하는 사람이 변하는 매력이요. 삼국지는 진짜로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네. 남자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처음에 다 유비 좋아하지 않아요? 아직도 유비 좋아하죠. 네, 10대 때까지는 유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나 20대가 되면서 유비가 점점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요. 아니 얘가 좀 더 잘 싸웠으면 빨리 전쟁 끝나고 통일했을 텐데 얘 뭐 하는 놈인가 그러고 짜증나요. 나중엔 미워져요. 얘만 아니었으면 진작 조조 밑으로 다 통일됐고 사람 덜 죽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들고 나중에 미워져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조조가 좋아져요.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저렇게 잘 나갈 수 있구나. 솔직히 유비는 뭐 좀 몰락하긴 했지만 재벌집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황제의 뭐 손자 뭐 이런 거니까. 조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는 게 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조가 좋아져요. 그래서 좋아지는 사람이 바뀌면 읽을 때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보는 생각이 달라져요. 네. 옛날에 뭐 유비가 좋을 때는 야 그래 이게 옳은 선택이었어 막 이러다가 나중에 네. 조조가 좋아지면 얘 왜 그런 거야 막 이러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달라지죠. 그 인물에 네. 대해서 계속 읽어 나가면서 자신의 생각도 조금씩 많이 변해가는 완전 이제 변하죠. 그런 과정이 바로 삼국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읽기에 대한 어떤 유용한 몸소 실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되게 많이 사실은 권하고 있죠. 제가 그걸 느끼면서 배운 게 크니까. 네. 일례로 나중엔 관우도 싫어져요. 유비 편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관우도 싫어져요. 맹목적인 어떤 헌신. 맹목적인 사람들은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부분이고 모두가 네. 그러는 건 옳지 않겠지만 좋긴 좋은데 관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책에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관우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자신이 잘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자부심의 크기가 너무 컸어요. 네. 근데 그게 나이가 든 다음엔 관우의 자부심이 사실 자부심이라고 하면은 좋은 면이 더 커요. 네. 근데 그게 나쁜 면으로 변해서 자기만도 못하는 하찮은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렇죠. 실제 말과 행동에서도 그걸 거침없이 뿜어내요. 네. 그게 이제 관우를 좋아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남을 딱 깔아뭉개면서 말하는 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네. 근데 관우가 딱 짜증나기 시작하니까 인간 사회에서 저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말하는 게 그렇게 좋진 않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 다른 사람은 얼마나 민망하고 기분 나빴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관우의 말실수 때문에 전쟁이 나요. 네. 마지막에 관우가 죽는 전쟁은
관우의 말실수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볼 때마다. 그 삼국지가 사실 우리는 삼국지 하면은 이문열 삼국지를 가장 먼저 이렇게 좀 떠올리는데 사실 이제 그 번역에 따라서 저자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녹아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많죠. 예, 뭐 성석재 삼국지, 장정일 삼국지, 이문열 삼국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혹시 네. 그 중에서 좀 지금 이제 삼국지를 좀 접해 보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려는 친구들한테 이 삼국지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고 추천해 주신다면. 있어요. 그분 네. 성함이 뭐지? 잠시만요. 조선족 학자가 쓴 책인데 네. 이 책이 진짜 괜찮아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럴 때는 스마트폰. 이게 그 제목은 본삼국지인데요. 네. 저자가 누구였더라? 제그 저기 뭐야? 조선족들로 얘기하면 선조가 말하자면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거기 정착한 건데 그때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시인들 뭐 윤동주 시인이나 이런 분들의 후손들이 있어요. 문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선 잘 모르지만 그 조선족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리상각 선생님이라는 시인이 계시는데 네. 그분의 아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약간 그 천재인데 이상한 사람 있죠. 천재인데 이상한 사람. 천재라서 좀 이상한 네, 사람. 네. 자기 할 일에 완전 빠져가지고 다른 거 잘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스타일인데요. 네. 자 이게 왜? 리동혁이라는 분의 본삼국지. 근데 그 자기가 평생 동안 번역하기로 마음 먹은 수량을 정해놨어요. 네. 그거 다 하고 죽을 거래요.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자기는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대요. 친구를 다 끊었어요.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 4명만 만난대요. 네. 제가 정말 운이 좋게 만난 거예요. 오. 안 만나줘요. 사람들 전화하면. 특이하죠. 네. 뭐 좋게 말해서 특이한 거 나쁘게 말해서 사이코잖아요. 네. 수염을 관우 같아. 수염 여기까지 길렀어요. 진짜로. 그래서 상하이에서 만났는데 그때 상하이에도 하도 저기 연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귀찮게 만나자 어쩌자 그래가지고 도망가 있더라고요. 도망가서 전화 끄고 거기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그 향수의 작가 그 파트리크 주스킨트 약간 그 작가의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예, 저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네. 좀 쉬었네요. 전화 왔나 봐요. 네. 네. 자, 그런 게 네. 제일 인상적이고 그래서 정말 삼국지를 하나만 본다면 제가 제일 많이 영감을 얻었던 책은 사실 이문열 선생님 삼국지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삼국지를 보다 보니 정말 하나만 봐야 된다면 본삼국지 리동혁 선생님. 오늘 한석준 선생님 덕분에 그 리동혁 작가님은 처음 알게 됐는데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재밌는 건 리동혁 선생님의 다른 작품 중에 삼국지가 울고 있네라는 책이 있어요. 울고 있네요. 네. 그 책은 그 이문열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나라의 삼국지 작가들이 쓴 삼국지의 실제 정사와의 오류 장면, 네. 잘못된 부분만을 뽑아낸 책인데 한 800군데를 뽑아내셨어요. 그런 책도 있어요. 네, 저것도 재밌어요 보면. 재밌겠는데요. 여러분들도 네. 한번 좀 찾아서 오늘 들은 이야기들로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석준 아나운서에게 읽기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세요라고 저희가 이제 질문지를 드렸는데요. 3학년 6반 17번 심동준 학생 어디 있나요? 손을 들어 여기 안경 쓴 친구군요. 네, 얼굴 도장을 찍어야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아까부터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던 학생이에요. 네. 네. 책에 흥미가 조금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웃기는 책 봐요. 웃기는 책, 재밌는 책, 진짜로. 읽기 싫은 책인데 되게 멋져 보이는 책 있잖아요. 이거 읽으면 남들이 되게 포문난다고 생각해 줄 것 같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더 짜증나요. 더 짜증나니까 보지 말고 그냥 보고 싶은 거 봐요. 보고 싶은 거. 저는 참고로 저도 그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서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아무리 좋은 참고서라고 해도 제가 싫어하는 색깔이 들어가 있는 책은 안 샀어요. 그 문제지 중에 진짜로 문제 중에 왜 그 주황색으로 줄쳐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펴보고 바로 덮었어요. 피고 바로. 난 안 보는 게 확실하니까 바로 파란색 써 있으면 무조건 사요. 파란색 좋아요. 오늘도 행거치프 파란색. 예. 네. 그래서
그 저 책에 흥미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보지 마요. 보지 말고 놀고 놀다 보면 또 잠깐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막 너무 어려운 책 보지 말고 재밌는 책 보고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재밌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봐요. 그러면 다시 좀 재밌어질 수 있어요. 의무감 같은 거 갖지 마요. 그래요. 친구도 그래도 흥미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원래 책에 있었다는 대한 얘기니까. 있었다는 네. 얘기니까 자신의 흥미를 말씀해주신 대로 재미를 찾아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반 28번 이민아 학생 어딨나요? 오 앞에 이민아. 있었어요. 바로 앞에. 오,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네, 그 약간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가요? 한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좋나요? 라고. 와, 둘 다 좋아요. 둘 다. 정말로 둘 다 좋아요. 근데 한 책을 여러 번 읽는 건 저는 책을 그 이제 막 나온 책이랑 10년 이상 잘 팔리는 책이랑 100년 이상 잘 팔리는 책을 좀 구분하거든요. 10년 이상 잘 팔리는 책에 한해서 여러 번 읽는 게 좋아요. 지금 막 나온 제 책처럼 이렇게 아무나 쓰는 책들은 여러 번 읽지 마요. 그냥 한 번 읽으면 땡이지 뭐 이런 거는. 하지 말고 10년 혹은 100년 넘은 책들, 흔히 고전이라고 말하는 책들은 그 책이 그 시대에 나왔던 수많은 책 중에 아직까지 남아서 현대인들한테도 읽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는 2번 보고 3번 보고 20번 보고 30번 봐도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책은 여러 번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도움이 돼요? 옛날 책 뭐 좋아해요? 별로? 저는 베스트셀러는 잘 안 봐요. 제가 좀 약간 그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영화도 700만 관중 이상 들어간 건 잘 안 보고요. 나라도 안 보고 싶어. 다 봤으니까 좀 그런 약간 삐뚤어진 면이 있어서 베스트셀러 쪽은 잘 안 가요. 오히려 구석에 숨겨져 있는데 찾았는데 그 책이 재밌으면 막 그게 너무 약간 신나. 원석을 찾아내는 예, 그런 재미를 그런 그래서 인터넷 서점보다는 책방에 가서 노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래야 숨어 있는 걸 잘 찾으니까. 그럼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 베스트셀러를 꼭 읽어야 된다는 법도 없고요. 그거를 읽어야 유식한 사람이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외부의 평가잖아요. 그런 건 다 무시하고 내면의 평가. 내가 뭐가 재밌었는지, 내가 뭘 읽었을 때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은 사람이 됐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것도 좋고 여러 번 읽는 것도 좋아요. 책에 따라서. 그래서 즐겁게 읽어요. 그런 거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부담 갖지 마요. 답이 이제 좀 됐죠? 네. 자, 1반 9번 김정윤 학생. 우와,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얼굴 좀 보여줘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왕도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책은 한 달에 몇 권이나 읽는 게 좋은가요? 학창 시절에 책 많이 읽으셨나요? 라고 질문해 주세요. 학창 시절에 저는 좀 많이 읽는 편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 세계 문학 전집 뭐 이런 거를 보다가 그 여러분도 혹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도 돼 있기도 하고 암구랑이라고 돼 있기도 해요. 원서는 한 이 정도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보통 어린이용으로 나오는 건 한 요 정도 얇게 나오죠. 다 줄여서 그 감옥에서 있었던 나쁜 일들을 다 빼고 이렇게 줄여서 나오는데 그 책이 저는 그렇게 재밌었어요. 억울하게 당한 선진한 주인공, 선량한 주인공이 어느 순간에 다시 막 힘을 갖고 돌아와서 다 복수하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다 안 죽이고 봐주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실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여러 번 읽으면서 저는 책에 흥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본 편이었고 대학은 제가 과를 잘못 갔어요. 제 적성에 안 맞는 과를 갔어요. 그래서 대학 학점이 낙제 수준이에요. 거의 학사 경고도 2번이나 받았고 10학기 만에 졸업했어요. 남들은 제가 석사한 줄 알아요. 네. 하지만 아니에요. 94학번인데 2002년에 졸업했어요. 진짜 오래 걸렸죠. 군대도 갔다 왔고 중간에. 그러니까 석사한 줄 알지.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래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공대 쪽 가는 학생들 있어요? 공대에 가면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학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력학이에요. 연력학 하다가 그 전자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그런 계산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만든 방정식이 나와요.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 그걸 알면 공대의 문제의 반이 해결돼요. 그걸 100% 이해를 하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슈레딩거예요. 네. 그 사람 그 공식 이후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뭘 말해도 다 이해를 못 하니까 그냥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도서관에 책 있는 데서 그냥 거기서 놀았어요. 공부하는 데다가 가방만 던져놓고 맨날 책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때도 책은 좀 많이 봤어요. 그 대가로 평균 평점이 3점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죠. 선생님들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예. 원숭이 아니면 다 3점 넣는 줄 아셨죠? 예. 그래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일을 하면서는 제 공대적 지식보다는 책을 읽었던 지식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 중에 세계문학 전집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집에 다들 그거 장식으로 다 꽂혀 있지 않아요? 그쵸? 뭐 있는 다 집도 있고 있을걸요? 없는 집도 있고 그런데 예, 그거 뭐 어른들이 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많이 사주죠. 네. 예, 다 보기 좀 귀찮죠. 뭐. 소공자 이런 건 재미도 없고 뭐. 예. 재미없는 책은 읽다가도 버려요. 책 한번 딱 들었는데 안 끝내면 못 놓는 친구들 있죠. 네. 반드시 끝내야 되는. 절대 그러지 마요. 절대 그러지 마요. 딱 봤는데 재미없어 바로 던져버려요. 책을요 1년에 100권을 본다고 쳐봐요. 여러분 20살이니까 120살까지 산다고 치고 100년 더 살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10,000권 봐요. 그렇죠? 10,000권. 교보문고 가서 교보문고 들어가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눈 앞에 보이는 책만 해도 몇십만 권이에요. 근데 그 중에 10,000권밖에 못 보고 죽는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봐도 그지 같은 책이나 재미없는 책이나 페이지 안 넘어가는 책을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딱 봐서 안 넘어간다 바로 버려. 바로 버려요. 그리고 그런 책은 나중에도 안 봐요. 친구 줘버려요. 학교에 기증하고 다. 다른 사람이라도 보라고. 무조건. 저는 페이지 안 넘어가면 바로 접어요. 다시는 안 봐. 절대 안 봐. 확고한 기준으로. 확고한 네, 기준. 네. 한 권이라도 많이 봐야 돼요. 네.